저는 이런 이제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약 1,900만 가구의 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1979년도에 집 없는 무주택자 비율이 49%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거의 800만 호 공급이 더 추가로 됐는데 지금 집 없는 사람 비율이 몇 프로냐면 46%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3%밖에 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대출해서 집을 분양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한테 왜 주택 마련이냐 팔아 그러면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사지 돈 없는 무주택자가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결국 돈 있는 사람한테서 또 돈 있는 사람한테 주택이 간 겁니다. 한 사람이 30채, 40채씩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유 개념, 주택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주택에다가 우리나라는 한 1경 2천조쯤의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80%가 다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은 20%밖에 안 돼. 그래서 네. 우리 사회 모든 돈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저의 요인이고, 제가 말씀드린 저는 신도시 공급 방식보다는 구도심 개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우리 인천의 검단 신도시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해찬 총리 계실 때예요. 네. 그때 이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인데 아직도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검단 신도시 제가 인천시장도 해보려고 이제야 막 준비되고 있는 네네. 상태니까 시간이 10년 이상씩 이게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구도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도심 개발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데 이것을 개발업자한테 줘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있는 원도심에 살던 사람들, 연립주택에 산 사람들이 다 집을 쫓겨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율이 한 20%가 채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10% 정도 다 쫓겨나고 이제 현금 정산해가지고 다 교회로 쫓겨나니까. 이렇게 손해 보고 나가지는 않고 그래도 그러니까 돈 벌고 쫓겨나가는 벌기는 거죠. 벌되 그 집을 살 능력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100% 재정착하도록 만들자는 게 제가 만든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누구나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송영길의 대권 플랜이 나왔다. 그런 개념보다 제가 인천 시장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화 지역에 처음으로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100% 분양을 했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서 계속 이걸 홍보했는데 그랬구나.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집값의 10%를 투자하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입주자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굳이 돈 빌려 살 필요가 없잖아요. 10년 뒤에 내가 산 집이 3억짜리가 10억이 되더라도 3억으로 살 권리를 주겠다는 거야. 이게 혁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요. 네.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주거 개념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데요. 거죠. 주거 개념. 네. 이게 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시장 때 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네네.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연립주택 24평짜리 한 5층짜리 집이 있다 그럽시다. 네. 재개발 건축조합이 자기가 찬성했어. 그때 찬성할 때는 어떤 거냐? 네. 뭔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 네. 이거 주면은 고층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로 24평짜리가 몰 걸로 생각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에서 이득이 남아가지고 회원들한테는 추가 부담금 없이 좋은 아파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일반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부담금이 생기는 거예요. 24평짜리 연립주택을 아파트 30층짜리로 진다 그러면 한 15평 인정해줘요. 한 14평, 15평. 그러면 25평짜리 아파트로 똑같이 들어가려면 10평짜리 값을 추가 부담해야 돼요. 네. 한 평당 1,000만 원 1억을 추가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24평짜리 연립주택 살던 서민이 추가 부담 1억이 어디가 있어 가겠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현금 정산에서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을 보는 재건축을 해야 되겠는가. 삶의 터전이 뺏기지는 거는 이게 신중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네.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니까. 마포에도 네. 재개발이 예상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그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사고 원주민은 또 전세 살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 다 쫓겨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구조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뭐냐면 협력적 소비를 조직해서 임대료 이외에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은 지금까지 그냥 거주 공간만 돼 있지 협력적 소비, 부가 서비스를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 1000가구가 산다 그러면은 그 1000가구면 소비자 파워를 조직하면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동 구매를 한다 그래 보세요.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통신, 의료 모든 분야를 20% 이상씩 DC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이익이 만들어집니다.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아파트를 망으로 연결시키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포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새로운 공유 경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